안녕하세요. 저는 5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에게 책을 참 많이 읽어주는 편이고요. 아들에게 필요한 좋은 책을 알아보고 또 적기에 읽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은 한 가지 책만 계속 읽으려고 합니다. 집에 스토리와 형식이 다양한 책들이 참 많은데도 꼭 같은 책만 읽어달라고 들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다른 책을 읽어주면 듣는 둥 마는 둥 관심과 흥미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러다가 독서 편식이 생기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의 다른 아이들도 그런다고 하는데 저희 아들이 유독 심하게 느껴져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책만 읽어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내 아이를 부탁해에서 알려주세요.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숙형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이야기한 사연에 또 한 가지 책만 고집하는 5살 남자아이입니다. 이 반복해서 읽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어머니께선 되도록 다양한 책을 읽었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책장이 다 낡아 떨어질 때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반복해서 읽기를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다른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거는 실은 어른들 생각이에요. 같은 책을 읽겠다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아이가 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또 반복해서 읽으면요, 더 많은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고 또 상상력도 굉장히 커집니다. 이것이 유아기에 접하는 그림책, 또 책의 힘이겠죠. 독서 전문가들께서는 여러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는 한 권의 책을 10번 읽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오늘은 고민에 대한 답이 금방 나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책을 계속 읽어주면 가장 좋은 거네요. 앤서니 브라운이라고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림책 작가가 계세요. 네. 그 앤서니 브라운은 그림책은 엄마가 읽어주는 소리를 아이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고 들으라 이렇게 강요한다거나 읽는 행위 자체보다는요, 아이의 말, 아이의 표현에 귀담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고 또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거, 이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유아교육에서는 이것을 대화적 읽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읽어준다, 읽어줘버린다가 네. 아니라 그림책을 함께 읽는다라는 그런 태도로 부모님께서 접근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엄마들이 내용이나 글에 집중하시거든요. 내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 또 그림을 통해서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는 그러한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아이가 산만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더라도 다른 소리를 하고 다른 표현을 하더라도 어머님께서는 그 아이의 표현을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용해 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책을 계속 읽는 것은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책을 읽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이 이어지면 더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면 자녀와 함께 그림책을 읽을 때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네, 주의할 점이라기보다는 실은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팁을 좀 드릴까요? 네, 한 3가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재미난 이야기로 소통하듯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이가 선택한 책을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전집을 구입하시거나 네. 또 학습 목적으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을 귀동냥하셔서 그걸 강요하시는데요. 그거보다는 아이가 선택한 책이 더 좋겠고요. 아이가 또 흥미있어하는 그 책의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만나게 되면 여러 번 읽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해하는데 다른 페이지로 후다닥 넘긴다던가 집중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상황을 좀 더 이렇게 변형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해본다든가, 또 아이가 경험한 것들을 연계해서 그 이야기와 확장되는 그런 경험으로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그림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러스트레이션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표지, 또 속 안에 들어있는 면지, 그리고 하이라이트 장면의 그림들이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텍스트를 읽기도 하지만 그 그림과 같은 거를 파라텍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파라텍스트도 구석구석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준다면 아이는 너무나도 행복해하겠죠.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림책은 그냥 거둘 뿐이고 또 책을 매개로 엄마와 다양한 대화나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좋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엄마가 읽어주는 과정에서요, 끊임없이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소통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때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관심, 이것이 나에게 오로지 집중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눈빛, 뭐 목소리, 체온, 또 울림,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면 평온하고 따스한 그 분위기를 통해서 유대감과 안정감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에도 마주보고 읽는 것이 아니고요. 나란히 앉아서 오롯이 아이가 엄마의 체온과 목소리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책 경험을 하시면 대화적 읽기를 시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주변만 봐도 또 공룡이 나오는 책을 좋아하거나 또 공주가 주인공인 책을 좋아하거나 이런 모습들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충분히 좋아하는 책을 읽었다면 부모님께서 자녀의 관심을 다른 주제로 돌려보는 시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좋아하는 주제 또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유아기가 되면. 그래서 책을 편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다고 해서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관련되거나 확장된 주제로 독서 지원을 해주시면 그 아이에게 책 읽기는 훨씬 더 풍부한 지식의 확장과 경험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건강한 책 읽기를 하시려면 부모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전략 중에 하나가 그 아이가 좀 읽었으면 하는 그런 책들을 아이의 시선에 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책 표지를 전면의 보이도록 해주신다거나 또 하이라이트 부분을 활짝 펴서 네. 그림을 전시하듯이 아이들에게 읽게 하고 싶은 책을 펼쳐 놓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전략은 짜투리 시간을 좀 이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혼자 읽도록 강요하시지 말고요. 아이가 기다릴 때라든가 우리 차례 기다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먼 기차 여행을 갈 때라든가 또 식당에서 밥을 기다릴 때 이렇게 엄마가 항상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와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보통 어머니들께서 잠자기 전에 책 읽어주기 하시거든요. 네. 이런 그 베드타임 스토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잠자는 때만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책을 읽다 자버리는 성향이 생겨버려요. 책만 보면 자게 되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일주일에 정해놓은 시간을 가지고 함께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요일 날, 뭐 수요일 날 이렇게 정해서 가족 북클럽을 하는 것 굉장히 유익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자녀들과 좀 더 재밌는 방법으로 이 책을 읽어갈 수는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꼭 특별한 구현을 멋있게 하지 않으셔도요. 여러 번 책을 읽어보시면은 아마 나름대로의 그런 기술이 늘어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아이를 두고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또 어디 뭐 이렇게 1박을 하는 그런 학회를 다녀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제 목소리를 책을 읽고 녹음을 해서 남겨놓고 갔어요. 그러면 아이가 너무 좋아합니다. 선물 네. 받은 것처럼. 그리고 또 글자를 가르치려 하지 않고요. 또 잦은 질문하는 거 피하시고 그 아이가 이야기에 푹 빠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뭐 아빠가 퇴근하시고 나면 우리가 읽은 그림책 이야기해볼까 해서 아이가 거리낌 없이 또 거침없이 자기가 읽었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경험들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 밖에 독후 활동으로 요리나 미술 활동을 이어가도 좋다고 들었어요. 네, 아이들 단계에서는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느낌 발표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유초등 단계의 어린아이들에게는 극놀이라든가 또 그리기, 만들기와 같은 예술 조형 활동이라든가 또 노래 부르기 이렇게 연결하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활동 중에서는 저는 요리책을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책을 같이 읽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재밌어 하거든요. 정말요? 그리고 또 때로는 제가 레시피를 만듭니다. 오. 거기다 이제 그림까지 넣어주면 더 좋아하고요. 그래서 요리책을 읽고 그 요리 순서대로 요리를 해보는 활동. 그러면 아이들은 책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를 얻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의 실마리를 주는 것이구나라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하시는 것이 유익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자녀와 그림책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까지도 안내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좋은 그림책을 고르는 기준이 있다면 뭘까요? 네, 아이들에게 매력적이고 아이들에게 세계가 담겨 있고 또 때로는 반전과 유머가 있으면 아이들이 좋아하겠고요. 또 아름다운 사파, 그림이 들어있는 거 그리고 은유나 직유
또 의성어나 의태어가 많이 들어있어서 아이들이 운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들. 무엇보다 아이가 선택한 그림책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선택한 그림책이 중요하군요. 독서의 중요성은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부모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방송 귀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림책 읽기에도 적기가 있는 걸까요? 네, 그림책을 언제부터 사주면 좋을까? 또 언제부터 읽어주면 좋을까? 또 글감이 좀 많은 책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고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이 터득이 되듯이 읽고 또 나아가서 쓰기까지도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독서에는 적기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책 읽기를 충분히 해가는 일상 속에서 글자를 좀 추측하고 글자 모양을 좀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이 나타날 때 이때가 가장 적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조카가 1살인데요. 또 추천해 줄 만한 뭐 책이나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영화용 그림책은요. 글 없는 그림책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네. 선명하고요. 그런 선명한 일러스트 속에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뿜어낼 수 있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그 대상이 그 그림책 안에 나오면 영화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